네, 저는 Explainable AI for Cheating Detection and Current Prediction in Online Games라는 논문을 발표하게 된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박영준입니다. 목차는 Introduction, Methodology, Experiment, Conclusion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네, 연구 배경은 이 게임 산업에서 부정행위는 심각한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고, 부정행위 감지가 게임사들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런 온라인 게임에서 보시라고 불리는 자동화된 프로그램은 일반 플레이어보다 큰 이익을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재화나 어떤 그 경쟁 게임에선 높은 승률을 가질 수 있고, 따라서 이런 봇 프로그램은 불공정한 경쟁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게임에서 이 온라인 게임 산업이 포화되면서 새로운 플레이어를 확보하는 비용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런 플레이어 이탈은 게임 산업의 다른 문제 중 하나인데요. 그래서 플레이어 이탈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해당 이유를 분석하는 방법 또한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정행위 탐지나 유저 이탈 예측이 높은 정확도에 도달하는 것은 힘든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좀 힘이 든데, 따라서 운영자들은 이런 정확도보다는 왜 그렇게 분류됐는지 증거와 이유 생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따라서 이런 부정행위 탐지나 유저 이탈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Explainable AI가 필요한데요. 이 연구의 목적은 온라인 게임에서의 부정행위 탐지와 유저 이탈 예측을 위한 GXAI 플로우 워크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캐릭터 정보나 행동 시퀀스, 클라이언트 이미지, 소셜 그래프 데이터를 이용해서 탐지를 하고 예측을 하고요. 제한된 플로우 워크를 통해서 부정행위 탐지와 이탈 이유를 운영자나 플레이어에게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해당 연구진들은 네디즈라는 게임 회사로부터 데이터를 제공받아서 분석을 시행했고요. 저스티스 온라인, 메테오 히어로즈, 어, 나이브스 아웃 플러스라는 게임 데이터로 이제 분류를 시행했습니다. 게임 데이터는 게임 로그와 캐릭터 이미지, 행동 시퀀스, 클라이언트 이미지, 소셜 그래프로 이루어져 있고요. 게임 로그에는 아이디어, 소스 캐릭터 정보, 타겟 캐릭터 정보, 그리고 세부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고, 행동 시퀀스에는 이벤트 아이디, 타임 스탬프, 캐릭터 레벨, 그리고 소셜 그래프에는 트랜잭션, 프렌드십, 티밍, 채팅 그래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제한된 워크플로우는 먼저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데이터 형식에 맞는 이제 분류 모델을 설정을 하는데요. 이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 표를 보시면은 그 포트레이트라는 캐릭터 초상화 이미지에는 RF, 랜덤 포레스트나 XGBoost, 라이트 GBM 같은 것을 써서 분류를 하고요. 행동 관련된 데이터는 CNN, LSTM, by LSTM, 트랜스포머 같은 분류기, 그리고 이미지는 VGG, 구글넷, 그리고 레스넷 같은 클래스파이어, 그리고 그래프는 GCN이나 GAT, 그리고 해당 분류 모델에 맞춰서 설명 모델 또한 다 다르게 설정을 하는데, 포트레이트 같은 경우는 트리 쉐이프, 비헤이비어는 딥 익스플레이너, 이것 또한 이제 트리 쉐이프 기반이고요. 이미지는 그레디언트 익스플레이너, 그래프는 GNN 익스플레이너를 사용해서 이제 모델을 분류하고 설명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설명한 모델에 대해서 이제 일반화를 제시를 하고 그다음 모델 디버깅을 한 다음에 모델 압축을 하고 비교하는 과정까지 진행되겠습니다. 모델은 이제 훈련과 테스트 셋이 8대2로 나눠지고요. 이제 먼저 캐릭터 이미지, 캐릭터 포트레이트는 XG 부스트가 가장 높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 AEUC에 두 가지 정확도가 있는데, 왼쪽은 그 부정행위 탐지 데이터에 관한 정확도고, 오른쪽은 그 유저 이탈에 관한 정확도인데요. XG 부스트 같은 경우는 캐릭터 이미지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행동 시퀀스에는 트랜스포머가 가장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지 분석에서는 부정행위 탐지에서는 구글넷이, 그리고 유저 이탈에서는 그 댄스넷이 가장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소셜 그래프 데이터에서는 트레드 GCN이 부정행위 탐지에서 가장 높은 성능, 그리고 프렌드 GAT가 유저 이탈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성능이 좋은 모델을 가지고 이제
explainable 모델을 explainable 모델로 해석하게 됩니다. 먼저 부정행위 유저 설명에 대해서 보시면은 포트레이트 익스플레이네이션을 보시면은 그 5A 여기 제일 5번 그래프의 제일 상단 위에를 보시면 부정행위 유저는 높은 컴퓨터 메모리 사용량을 가지고 이 그림이 작아서 좀 잘 안 보이는데 높은 메모리 사용량을 가지고 또 스토리 보는 시간이 짧고요. 채팅을 치는 횟수가 짧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로컬 포트레이트 익스플레이네이션으로 가지고 오면은 먼저 6A 아래쪽에 보이시는 아래쪽 그래프에 이제 제일 첫 번째 그래프를 보면 스토리 보는 시간이 극도로 짧은 클러스터 1과 메모리 사용량이 극히 많은 클러스터 3번 이 이제 그 1, 3번이 부정행위 유저로 탐지가 되고요. 이 채팅이 많거나 스토리를 보는 시간이 긴 클러스터는 일반 유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글로벌 포트레이트 익스플레이네이션으로 가지고 오면은 이 글로벌 포트레이트 익스플레이션으로 가지고 오면 부정행위 유저는 극도로 메모리 값이 높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일반 유저는 스토리 보는 시간이 점차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부정행위 유저는 채팅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Behavior Explanation을 먼저 보시면은 부정행위 유저는 지속적으로 작업을 수락하고 완료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런 해당 작업이 돈을 재화를 많이 버는 이제 작업이 되는데요. 따라서 이런 재화를 많이 벌기 때문에 많은 이체 기록이 있고 이 많은 이체 기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정행위 유저와 일반 유저의 차이점으로는 일반 유저는 어떤 길드 활동을 많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걸 로컬 비헤비어로 가지고 오면은 6C를 보시면 부정행위 감지에는 3개의 클러스터가 존재를 하고 이런 1번 클러스터는 부정 프로그램 사용으로 처벌을 받은 클러스터이고요. 클러스터 2번, 3번은 일반 유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걸 다시 그 글로벌 익스플레이너로 글로벌 비헤이버 익스플레이네이션으로 설명을 하면 일반 유저는 중독 방지 트리거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다른 플레이어와 대화한다는 경향이 있고요. 반대로 부정행위 유저는 게임에서 비정상적으로 재화를 많이 얻고 그리고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불법 프로그램이 게임 로그에 기록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부정행위 유저 설명을 이제 이미지 익스플레이네이션으로 이제 보시면은 8A를 먼저 보면 플레이어의 부정행위를 판별하는 중요한 이제 픽셀을 먼저 찾아내고요. 따라서 이런 개별 설명에서 중요한 픽셀들을 클러스터링하고 관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플러그인 인터페이스가 나타나는 위치를 수집을 함으로 이제 그 특정 부정행위 유저들에 대한 판단을 하고요. 그래프 익스플레이네이션 같은 경우는 그래프 분석을 통해서 이제 재화 채집자 그러니까 그 돈을 채집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구매하는 사람 그리고 그걸 판매하는 사람이 있음을 확인을 했는데요. 채집을 하는 사람은 자동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재화를 계속 지속적으로 수집을 하고요. 이런 수집하는 사람은 판매자라고 불리는 사람에게 재화를 판매하게 됩니다. 우리 판매자는 다시 구매자에게 재화를 다시 판매를 하는데요. 이처럼 부정행위를 하는 유저들은 같은 이제 공동의 그 유저들이 있는 사회 연결망을 가지게 됩니다. 네, 포트레이트 익스플레이네이션을 이제 먼저 보시면은 유저 이탈에서 OC를 보면 이탈한 유저는 한 달 동안 많은 접속이 있다는 것으로 알 수 있고 있는데 그 최근 로그인 수가 작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이탈 유저는 승률이 0.5%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달 동안 많이 접속하고 게임을 했지만 좌절하고 실패하는 것이 이탈의 원인으로 보여진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6B를 보시면은 로그인 일수와 승률에 따라서 5개의 클러스터가 존재하는데 클러스터 1번은 지난 3일과 일주일 동안 모두 온라인한 유저, 클러스터 2번은 장기적으로 온라인된 유저들, 클러스터 3번은 승률이 높아서 리더보드 상위에 있는 유저들, 클러스터 4번은 장기적으로 비온라인된 유저, 클러스터 5번은 접속률이 거의 없는 유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클러스터 4번과 5번이 이탈 유저로 분류될 수 있겠고요. 이 7B를 보시면은 이탈 유저는 일주일이나 1개월 이내에 하는 날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런 승률이 낮을수록 이탈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행동적 behavior explanation으로 설명드리면 이탈 유저는 지속적인 패배와 탈락, 네트워크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런 게임의 부정적인 경험이 이탈의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6D를 보시면은 이 4개의 클러스터가 있는데 클러스터 1번 같은 경우는 연결 끊김이나 재연결이 자주 일어나는 클러스터 2번 같은 경우는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구매하는 클러스터 3번 같은 경우는 게임 패배나 순위 하락 클러스터 4번은 뭐 길드 활동이나 예를 들어 주기적인 임무에 중점을 둔 클러스터인데요. 따라서 1번과 3번이 이탈이 가능성이 높은 클러스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활동적 유저는 이 7D와 7F를 보시면 활동적 유저는 더 자주 로그인하고 게임에 집착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지연이나 게임 실패 같은 것은 유저 이탈을 불러온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이 게임사에서는 그 이탈한 유저들을 잡기 위해서 복귀 패키지라는 것을 이제 신규 패키지나 복귀 패키지라는 것을 지급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주기적으로 복귀 패키지를 여는 유저는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진들은 추가적으로 이런 그 프레임워크가 일반화되고 그러니까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AI 비전문 지식인을 선정해서 이제 진실성, 유용성, 관련성 이런 평가를 제안을 했는데요. 총 2,000개의 피드백을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3를 보시면은 이런 포트레이트 익스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게임 오퍼레이터나 게임 디자이너 팀 모두 높은 이제 뭐라 해야 되지? 높은 평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나 이런 비헤이비어 익스플레이너 같은 경우에는 그 치팅 디텍션과 그 이탈 프레딕션 양쪽 모두 디자이너 팀에서는 그렇게 높은 평가를 주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이미지 익스플레이너 같은 경우는 그 그러니까 플레이어 이탈 예측에서 디자이너 팀들이 굉장히 낮은 그 평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그래프 익스플레이너 디자인에서 그 치팅 디텍션 그러니까 그 부정행위 탐지에서 디자이너 팀들이 68.3%로 조금 비교적 낮은 그 평가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유저 이탈의 이미지 설명은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해당 연구진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 해당 연구를 기반으로 이미지 분석에서 이런 정확도가 하락하거나 이제 그 분류 성능이 하락하거나 할 수 있지만 이미지 분석에서 유저 이탈과 관련된 기능을 삭제를 하고 그리고 게임 부정행위 처벌 기록이 있는 그 유저에 대해서 그리고 아니면은 기록이 있는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는 레이블을 추가를 했습니다. 부정행위 유저라고. 그리고 일반 유저를 부정행위 유저로 탐지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부정행위로 탐지하는 경우들을 네거티브 샘플로 도입을 했습니다. 네, 이제 모델을 이제 축약하고 비교하는 과정으로 들어오면 이제 중요 그 포트레이트를 변화하면서 모델의 정확도를 이제 비교하고 아니면은 이제 그 임포턴트 비헤이비어들을 변화하면서 모델의 정확도를 비교를 하는데요. 그래서 XGBoost 같은 경우에는 게임 부정행위 탐지를 위해서 80개의 피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런 그 PCP 그러니까 유저 이탈 성능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600개의 중요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온라인 게임에서 Explainable AI를 처음 도입했다는 데 의의가 있고요. 게임 부정행위 감지 및 플레이어 이탈 예측으로 평가된 GXAI 플로우워크를 제안했습니다. 실제 데이터들을 사용해서 분석을 했고 따라서 이런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세 가지 실용적인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고 배치를 했고요. 높은 성능과 높은 정확도들을 보여주면서 설명력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전문가인
Explainable AI 비전문가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는데요. 그러나 이런 각 분류 모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쉐입이라는 단일 XAI만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해석에 있어서 해석의 신뢰성이나 다양성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유저 이탈의 이유를 Explainable AI를 사용하지 않고도 사실은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게임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하고 인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혹시 외부적인 요인이 있지 않는지, 아니면은 다른 게임들이 나오지 않는지, 뭐 이런 것과 같은, 뭐 아니면은 게임 내적인 어떤 문제들이 있지 않는지, 그러니까 이제 뭐 게임사 쪽이나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는지와 같은 추가적인 피처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